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매일 손도 깨끗이 씻고 더러운 음식도 먹지 않는데 왜 감기에도 걸리고 이런 균이 감염이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병을 일으키지 않아요. 유익한 균인 경우들도 많고 유익하지도 또 몸에 나쁘지도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려동물과 뽀뽀를 하고 또 같이 어울려서 자고 하면 전염병에 걸릴까요? 혹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환경 파괴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염병이 어떻게 생기고 전염병을 일으키는 균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왜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전염병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했었죠? 네, 바이러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기생충도 있어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중에 제일 작은 것을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바이러스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것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긴 건? 그래요. 박테리오파지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 껍질을 캡시드라고 하고요. 이 안에는 DNA나 RNA처럼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모습이에요. 세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세균도 형태가 많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동그랗게 생긴 세균도 있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긴 나선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어떤 세균은 뒤에 이렇게 꼬리가 달린 것도 있어요. 이거를 구균, 간균, 나선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혼자 돌아다니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포도처럼 생겼죠. 그래서 포도 모양의 맞아요. 포도 모양의 동그란 균이라고 해서 포도 상구균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구균, 간균들은 보통 세포 하나가 독립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안에는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처럼 핵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도 있어서 스스로 2개가 되고 또 4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증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생충은 이나 빈대 같이 몸 밖에 사는 것들도 있고 또 몸 안에서 사는 요충이나 회충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 병원체, 병원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매일 손도 깨끗이 씻고 더러운 음식도 먹지 않는데 왜 감기에도 걸리고 이런 균이 감염이 되는 걸까요? 궁금할 수 있겠죠? 어디서 이런 균들이 올까요? 그 밖에 있는 입서 사실 우리는 병원 이런 수많은 미생물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피부에는 저희 보는 것 같은 저런 구균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병이 생기지 않거든요. 제 몸에도 있고 제 입안에도 있고 제 위안에도 있고 온몸에 다 있는데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병을 일으키지 않아요. 유익한 균인 경우들도 많고 유익하지도 또 몸에 나쁘지도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구르트 좋아하죠? 네,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 맞아요. 유산균도 균인데 몸에 아주 좋죠. 선생님이 제가 퀴즈 하나 내려고 해요.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고 있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볼까요? 2명 있네요. 네,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반려동물과 뽀뽀를 하고 또 같이 어울려서 자고 하면 전염병에 걸릴까요? 혹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반려동물하고 뽀뽀하면 된다. 즉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주황색 보여주고요. 뽀뽀하면 안 됩니다. 전염병에 걸릴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초록색을 들어주세요. 네, 초록색을 든 친구가 훨씬 많네요. 뽀뽀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집에서 키우는 깨끗한 고양이, 깨끗한 강아지는 뽀뽀를 해도 병에 걸리지 않아요. 사람하고 가축은 오래전부터 병원균을 서로 교환하고 지냈기 때문에 일종의 병원균 평형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사람에 있는 병원균이 동물로 가도 병을 일으키지도 않고요. 반대로 가축, 우리가 키우는 동물의 병원균이 사람한테 가지도 않아요.
물론 이건 집에서 키우고 있는 깨끗한 동물 얘기고요. 길에서 돌아다니는 길 잃은 강아지나 혹은 도둑고양이들하고는 뽀뽀를 하면 물론 안 돼요. 그런데 가축이 이렇게 인간에게 큰 전염병을 유발하지 않지만 요즘은 상황이 좀 바뀌고 있어요. 고기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닭이나 돼지, 소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자연에 풀어놓고 키우지 않고 좁은 곳에서 많은 수를 집단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도 더럽고 비위생적인 곳에서 크다 보니까 이런 가축들한테 병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병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기도 하는데 보면 자꾸 많은 항생제를 쓰니까 가축들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자꾸 더 강한 균이 생기기도 하고 신종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의 친구인 가축을 통해서 큰 전염병에 옮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뉴스에서 최근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낙타가 원인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나요? 네. 낙타가 원인일까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중동 지역에는 낙타가 많이 살죠. 여기에 살고 있는 낙타가 20만 마리예요. 여기에는 소말리아가 있고요. 케냐가 있고 이디오피아가 있어요. 소말리아에는 낙타가 몇 마리 살까요? 50만 마리. 700만 마리가 살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 낙타가 더 많이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아프리카 쪽에 낙타가 훨씬 많이 사는데 메르스에는 이 아프리카 쪽에서는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낙타는 아마 메르스를 옮긴 범인이 아니라 사람하고 같이 메르스에 감염이 됐던 피해자이거나 혹은 낙타한테는 메르스가 감염이 돼도 메르스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도 큰 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박쥐가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박쥐에서 이런 무서운 전염병, 무서운 병원체가 옮겨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박쥐를 먹지 않지만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박쥐를 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팔기도 하고 박쥐 수프를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요. 라오스에 있는 식용 박쥐고요. 인도네시아에서 팔고 있는 박쥐 수프예요. 박쥐 말고도 인간한테 신종 전염병을 옮기는 동물로 유명한 것은 침팬지나 고릴라, 오랑우탄 같은 영장류가 있어요. 이러한 박쥐나 침팬지, 고릴라는 인간하고는 사는 곳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감염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점점점 이러한 박쥐나 침팬지, 고릴라 등 다른 야생동물에서 신종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넘어오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환경 파괴 때문입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열대 우림이나 혹은 아마존 이런 곳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밀림들은 계속 파헤쳐지고 있어요. 길을 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쓰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 심지어는 놀이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열대 우림들이 계속 파괴되고 있어요. 열대 우림이 파괴되고 있으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살지 못했던 곳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고 태고 쪽부터 원시림에 잠자고 있었던 신종 병원균, 병원체들이 사람들하고 만나게 된 일이 많아졌어요. 따라서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서는 효과가 좋은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또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보다는 이러한 자연을 잘 보호해서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또 원시 자연에서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은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서로의 영역을 잘 지키고 또 가축들도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유롭게 풀어서 건강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하는 게 방법일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전염병과 싸우는 의사들,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